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출 중단과 금리 인상이 단행된 지 5일 만에 부동산 흐름이 확 꺾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매도자의 매물은 늘어나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초급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집값이 추락하면 여기 6곳부터 떨어지며 하락폭도 크니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미친 집값 5일 만에 확 꺾였습니다. 6곳 여기부터 떨어집니다. 지금 이제 일본처럼 유령 도시가 되는 곳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금리 인상 이후 매수자는 줄고 매도자는 부쩍 늘었네요. 자, 원래 매도자가 한 명이었는데 매수자가 이렇게 많이 달라붙어 가지고 집값이 계속 올랐잖아요. 이게 대출 중단 금리 인상 이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서서히 바뀌어 가지고요, 이제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지만 매도자가 늘어나고 있고 매수자는 줄어드는 이런 놀라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자, 이제 매수자가 완전히 사라졌다,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뭐 시간 문제로 보여지는데 서울 주택 매매량 59%나 급감했어요. 뭐 사고 싶어도 이제 못 사죠. 대출을 해줘야 사죠. 거래 절벽도 심화됐습니다. 매수자가 사라져서 그래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의 거래 급감 상황을 볼까요? 먼저 거래량 사상 최저치입니다. 1월에서 7월 달 보통 4에서 5천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예전에 10,000건에 비한다면 반토막인데 8월 달 들어와서 1,680건, 물론 아직 신고 안 된 게 있어서 좀 넉넉 잡아가지고 2,000건대로 보여집니다. 아파트는 무려 마이너스 59%나 거래량이 줄었고 주택도 마이너스 24%나 줄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되느냐? 지금 원인은 이겁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금지예요. 이 인상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올 11월 달에 한 번 더 하고 내년에도 뭐 2차례에서 4차례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공급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도 있고요. 다주택자들이 아직도 매물을 많이 내놓지 않아서 매물 잠김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 절벽이 계속 이어지면 집값이 급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매수자는 거의 뭐 영끌이 사라지는 바람에 급감했고 매물도 잠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전에는 매물 잠김이 우위여서 집값이 계속 신고가 찍고 갔죠. 지금 팽팽합니다. 하락 요인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매물이 쌓이죠. 결국 뭐 대선 전에 폭락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전까지는 서서히 상승폭이 좀 줄다가 대선 이후에 대세 하락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게 매수자가 사라진 효과예요. 그러면 어디부터 떨어지느냐?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바로 이거를 주목해야 돼요. 특히 1위 강남 아파트, 강남 재건축. 자, 항상 집값이 폭락할 때는요 1번이 여기에요.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나 강남 재건축이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서울 점점 확대되겠죠. 한강변, 서울, 1, 2기 신도시, 그 다음에 위성도시의 핵심 지역, 서울 수도권의 중심 지역,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의 비싼 아파트, 이런 순으로 집값이 부채꼴 모양으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자, 1등 아무튼 여기만 주목해도 돼요. 강남만. 그 다음에 한강변하고 도심권, 마용성광, 그리고 도심권, 뭐 중구, 종로구 일대, 용산구 일대. 3위 서울 전체. 이제 서울이 항상 선도를 하거든요. 이 순위는 이 순서대로 빠지고 이 순서대로 많이 빠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네 번째 이제 경기도로 넘어갑니다. 신도시가 제일 많이 빠질 거예요. 새 아파트니까 안 빠진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얼마 전에 분양받았던 그 사전청약 있잖아요. 3기 신도시, 뭐 일단 장기전 망한 더블 갈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폭락장애, 폭락장애는 분양가 밑으로도 안 팔릴 수도 있어요. 물론 전매 금지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추락합니다. 아무튼 4위가 1, 2기 신도시, 그리고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자, 5위는 지방의 비싼 아파트예요. 그 다음에 6위 단기 폭등 아파트. 입지가 좀 떨어지고 어디가 있더라도 폭등이라는 말은 최소 50% 아니면
100% 2배 이상 올라간 걸 말하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진다. 2030 영끌 대폭락장을 이끈다. 자, 2030 단 30개월 만에 54만 채나 무려 영끌을 했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 버틸까? 자, 한번 영끌 현황을 보겠습니다. 2030 2019년 1월달 그리고 2021년 6월달 대략 2년 반이니까 30개월이죠. 이때 무려 54만 2천 가구가 거래가 된 거예요. 전국 아파트 거래건이 총 185만 건인데 대략 30% 정도가 거래가 된 거죠. 엄청나네요. 자, 그다음 분당 신도시에 9.7만에 9.7만이거든요. 그 분당 신도시가 9.7만 채예요, 집이. 근데 5.6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2년 반 만에 2030이 산 거예요. 끔찍하죠. 그럼 지역별로 보자고요. 서울 1등이 어디냐? 노원구입니다. 7,346건. 강서 5,135건 2등이고, 구로 3등 4,253건. 주로 좀 서울 지역의 외곽 지역들을 많이 매입했죠. 외곽 지역도 비싸니까. 경기도는 좀 입지가 괜찮은 곳들로 많이 매입했습니다. 수원 11.9%, 용인 2등입니다. 9.6%, 화성 3등입니다. 8.7%. 그럼 인천은 어디를 많이 매입했냐? 연수구, 서구. 지금 여기 나온 곳들이 메인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서울은 이제 뭐 메인 지역이 아니지만 경기, 인천은. 지방도 울산, 세종.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문제점이 뭐냐?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매입한 것들, 특히 경기도나 인천, 지방, 이때는 별로 안 뛰었을 때의 집값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집값이 폭락을 하더라도 결국은 시세 차익을 거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2020년 말이나 특히 올해 매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투장에 매입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입지라든가 주택이 아주 좋지 않은 곳들이 올해 뛰인 거야. 단계별로 금리 인상하고 대출 중단하고 또 공급 확대 세 가지죠. 금리 인상, 대출 중단, 공급 확대. 이걸로 인해서 뭐 당장 오늘 내일 폭락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서서히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별표를 찍어 볼까요? 서울 집값이 세계 3위. 자, 이제 도심 집값은 세계 2위고 서울 전체가 무섭죠. 싱가포르, 홍콩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데 여기 다음이야. 한번 근거자료 비교해 볼게요. 자, 싱가포르, 서울, 시드니, 타이페이 이거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곳들 아니나요? 자, 인구 밀도도 없죠. 여기 호주 빼놓고는. 자, 싱가포르는 방 하나짜리부터 볼게요. 10.4억이에요. 서울은 5.8억이에요. 시드니 5.8억. 자, 타이페이 5.4억. 미국은 4.5억. 아시아가 집값 거품이 아주 심합니다. 미국도 지금 거품이 심하다고 난리인데 미국에 비한다면 우리나라 집값이 2배 이상 거품입니다. 2배가 아니라 GDP까지 따지면 2.5배에서 3배 거품이에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미국도 집값 비싸다고 지금 난리인데. 자, 그럼 방 2개짜리. 싱가포르 13.9억. 무섭네요. 서울 13.9억. 자, 맘먹고 있죠. 이 싱가포르는 도시예요. 도시. 국가가 아니야. 도시국가야. 이렇게 작은 도시국가하고 맞먹는다? 시드니 6.9억. 타이페이 6.9억. 타이완도 우리나라만큼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예요. 어때요? 비교도 안 되죠. 여기도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데 우리나라 집값이 얼마나 큰지, 비싼지. 그 다음에 방 3개짜리. 이제 싱가포르는 압도합니다. 22억이 아무튼. 우리나라는 18.5억. 시드니 9.2억, 타이페이 9.2억.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를 압도하죠. 유럽도 다 얘들보다 낮거나 이 정도 수준이에요. 방 4개짜리. 싱가포르 36억. 우리나라 24.4억. 시드니 12억. 타이페이 12억. 어떻습니까? 이제 방 하나짜리는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원룸은 차이가 안 나지만 투룸부터는 확 차이 나죠. 우리나라 집값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겠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상승장이. 자, 미국은 이제 나머지 자료는 안 나왔는데, 자, 이거 부동산 끝물징조, 무더기로 이제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 근거로 끝물이라고 하느냐? 이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건 지금부터 이제 바로 닥쳐올 사항들이에요. 집값 상승 요인은 이미 바닥이 났고요. 집값 하락 요인은 이제부터입니다.
자, 소외 지역이 올라간다는 것만큼 끝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서울 사이드 쪽이 뛰고요. 경기의 변방 쪽이 뛰죠. 자, 경기도에서 움직이지도 않았던 곳들이 뛴다? 이거 완전 끝물. 지방도 지금 완전 20년 동안 거의 거기서 정체됐던 곳들이 뛰고 있어요.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이 뛴다.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주택이 뛰는 것도 끝물이에요.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거, 또 아파트라도 나홀로 세대수가 적은 것들이 뛴다? 이건 끝물이야. 오피스텔, 빌라, 한 개에서 두 개밖에 없는 동. 그 다음에 중대형 아파트, 소형이 뛰는 게 아니라 대형이 뛴다. 이것도 역시 끝물입니다. 40평 이상, 특히 1, 2층짜리들, 막연한 재개발, 그냥 재개발도 멀었어요. 지역주택 조합, 좋지 않은 것들, 상가 이런 것들이 뛰기 시작한다. 오피스텔 뛰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 다 끝물입니다. 거래량이 급감한다도 끝물의 징조예요. 자, 거래량이 축소된다는 것은 사는 사람이 줄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점점점 지금은 뭐 매물 잠김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매물 적체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3040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는 것도 끝물입니다. 가계대출이 끝까지 왔다. 자, 부동산 초보자들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젊은 층들이 뭐 부동산을 알겠어요. 그리고 정부의 대책이 극단적으로 흘러가요. 지금은 예전에는 정부가 집값 잡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뛰었죠. 근데 지금은 잡을 생각이 있는데 이 대책 자체가 강력한 대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극단적 대책. 지금 이번에 대출 금지라든가 뭐 금리 인상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것도 극단 대책이 하나예요. 그거 갖고 안 잡힌다? 이제 이거 꺼내듭니다. 다주택자, 누진세 꺼내들 가능성이 있어요. 갭투자, 이익 환수 꺼내들 수도 있어요. 수도권, 광역시, 토지거래 허가제로 꺼낼 수도 있어요. 자, 가격 폭등 우량 지역. 이게 주로 가격 폭등 지역부터 하락한다. 자, 이제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 투자를 해야 할까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본인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금액 또는 수입 이거에 따라 다르고 여건에 따라 다르고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본다면 자, 가장 안전한 1등이 달러입니다. 그렇다고 달러로 다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의 뭐 비까비까한데 누구 말 맞다나 비슷비슷한데 이가 우리나라 돈이에요. 자, 지금 가장 안전한 것은 달러와 돈입니다. 돈을 그렇게 찍어냈는데 뭐 안전해? 그렇지 않아요. 자, 만약에 주식이라든가 아파트가 뛰지를 않았다면 그게 더 오히려 좋은데 이 돈 찍어낸 이 현금에 비해서 실물재산, 주식하고 달러, 주식하고 부동산이 너무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달러 원화가 1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금 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M1 집을 지금 당장 팔아가지고 하라는 건 아니고 자, 이제 3위 국채죠. 국채. 그 다음에 4위가 금입니다. 금. 5위는 부동산이에요. 왜 빨간색이냐? 안 좋기 때문에 빨간색 한 거예요. 거품이 심하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주식이에요. 잊지 마세요. 물론 주식이 뭐 4천 갈 수도 있어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위험순위다. 현재 상황에서. 3, 4위는 중간 정도. 자, 이제 아셨죠? 자,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 3분의 1 토막. 작년 대비 사실상 반토막 났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2, 3, 4, 5, 6, 7, 8 거의 3, 4천 거래인데 지금 8월달 1,600건으로 확 줄어버렸죠. 아직 신고가 안 된 것까지 합치면 2,000에서 3,000 사이가 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여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보면 자, 작년하고 대비를 해볼게요. 지금 7월달 거 지금 37.1% 전국적으로 줄었고 수도권도 44.4%가 작년보다 줄었고 서울 58.7 작년에 비해서 반토막 이상 줄었고 자, 지방은 28.7% 지방마저도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즉 지금은 호가만 뛰고 있지 집값은 따라가지를 못한다. 자, 이제 세계 주요 도시 주택가격, 소득 대비 주택가격 PIR 규모를 봤더니 서울이 도시 중에서 주요 도시에서 4위입니다. 자, 홍콩, 베이징, 상하이 다음에 서울이에요. 그러면 베이징, 상하이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싸네? 그렇게 따지면 안 돼. 이 나라는 못 살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소득 대비. 물론 상하이하고 베이징만 본다면 거의 2만 달러 육박하니까 이렇게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더 비싼 거예요. 서울이. 자, 그 다음에 싱가포르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비싸고요.
런던, 도쿄, 밴쿠버, 뉴욕.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나라 도시들보다 압도적으로 비싸다. 왜 이 생각을 못 하나요? 자,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가 솔직히 작년 2월 달 2000년, 2021년이 제일 많이 뛰었어요, 집값이. 뛰기 직전에는 15.1. 그나마 집을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1년 올해 2분기 때 3.9%. 무려 4배가량이나 줄어버렸어요. 확 줄었죠. 얼마나 2년 동안 많이 뛰었으면. 미친 짓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급 물량이 주니까 집값이 뛸 것이다. 자, 정말 맞는지 보자고요. 2006년에서 2010년은 집값 폭등기예요. 이 서프라이 보기 전에 때 약간 빠진 거 빼고는 공급이 과다라고 써있죠. 여기 막대 그래프 높죠.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집값 폭락장 시대예요. 거의 없네요, 공급이. 근데 왜 집값이 폭락을 했을까? 자, 그 다음에 2014년부터 2020년 이 사이는 집값이 대폭등했어요, 문재인 때. 근데 공급은 정말 많네요. 왜 공급이 이렇게 많은데 대폭등했을까? 반대로 가고 있네? 그러면 이제 지금 입주 물량 기준이에요. 2020년에 2024년 공급이 별로 없네요. 그쵸? 자, 입주 물량 기준으로 그러면 집값 폭락한다는 근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물론 분양 물량은 이때 분양 물량은 많아요. 분양 물량은. 왜 분양이 많은 줄 아세요? 집값이 계속 뛰니까 분양가 높여서 얼마든지 분양하려고. 자, 여기 나우베이라든가 이런 것들 설문조사 보면 70%가 집값 하락해야 한다. 역시 여기도 머니투데이도 70%가 떨어져야 한다. 언제 해도요. 이게 65%, 78%. 아무튼 60에서 70%는 집값 하락을 원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 대선 때 이게 참조가 돼가지고 집값 하락 정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외지인들은 여기 보세요. 31.2%가 외지인이 구매했다. 이 사람들은 10% 빼고 나머지 20%는 글자 그대로 투기한 거예요, 투기. 근데 정부는 이 투기를 아예 잡지도 않아요. 왜? 개나 거리나 다 지금 갭 투자 다 할 수 있잖아요. 이익도 환수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투기를 나몰라라 해놓고 국회의원들 법 통과도 안 시키고 가만히 있으면서 지들 집값이 뛰니까 좋은 거죠. 여기 보세요. 자, 주택시장 큰손 30대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봤어. 자, 서울 더 많이 거래됐고 경기도도 많이 거래. 인천, 대전, 부산, 울산 주요 도시들 어때요? 자, 30대가 40대. 원래 40대가 압도해야 돼, 30대보다. 근데 훨씬 많아, 30대. 그만큼 패닉바잉 영끌이 많다는 뜻이에요. 부동산 어떻습니까? 이글이글 불타고 있네요. 이제 부동산 폭탄이라고 합니다. 당분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거래 상태가 지속될 것입니다. 집값을 받쳐주었던 영끌하고 패닉바잉이 줄어들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차익 매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